시스템을 개선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들이 전부 똑같은 일을 당했다고. 2달 전에 잡아서 갔다가 신고를 했는데도 아무런 연락을 못 받고 있다고. 안녕하세요, 열무TV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 나간 거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무거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흥분된 모습, 격앙된 모습으로 이렇게 영상이 나간 거에 대해서 조금 제 자신이 좀 반성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거기에 나와 있는 경찰 내지는 또 관계자들에게 과한 어떤 그 표현, 시청자들에게 비춰지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여과 없이 그렇게 또 이렇게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그 행위하고는 관계없이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메일로 그 방법과 이런 것들을 보내주셔서 고마운 마음은 뭐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좋아요와 또 관심 표명해주신 분들 시간을 빌어서 정말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댓글에서 CCTV 설치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댓글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위로의 마음으로 CCTV 설치를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울타리 왜 설치 안 하셨나요? 울타리 설치하세요. 뭐 경고문은 붙이셨나요? 뭐 이런 댓글들도 있었어요. CCTV 왜 설치 안 해요? 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 영상에도 소개를 했었음에도 사실은 이제 영상 하나만 보시거나 또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댓글을 다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이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거의 다 조치를 했습니다. CCTV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가져가려고 맘먹은 사람은 그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다. 근데 몇 대를 설치했느냐, 어디에 설치했느냐,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조금, 왜냐하면 이제 몰래 들어오는 지역에다가 설치한 것도 있고 무선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 CCTV를 어디에 설치했는 것까지 아마 파악이 다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경영 면적이 한 54,000평 정도가 되는데 그 면적 곳곳에다가 전부 설치하지는 못해요. 주요 길목, 또 중요한 부위에만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이제 아버지 말씀에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 산 임야 같은 경우에는 54,000평 정도 되는 산이에요. 그런데 사각지대 없이 도둑이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들어오건 또 어느 지역에서 캐가건 그것을 모두 다 사각지대 없이 찍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한계점이 있다. CCTV라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뿐이지 그것이 완벽하게 다 커버를 해주지는 않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타리 설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글을 달아주셨어요. 울타리를 왜 안 설치하냐, 또는 설치를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의 의미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가 경계선인지도 모르고 들어가서 그냥 산삼인지 알고 캤을 수도 있지 않느냐. 사냥삼이 아니라,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약초를 캐고 왔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은 당신들의 잘못일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심지어 말씀하신 분들도 뭐 한 두세 분 정도 계셨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내산이라도 재배를 하면 일단 고지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밧줄을 둘러치든지 어쨌든 경고 문구를 붙이는 것이 이제 정상적이죠. 그 도난당한 산 같은 경우에는 10번선 능형망이라는 호팅 울타리를 전 산을 뺑 돌려 다 쳤습니다. 높이 1m 50, 산의 높이 1m 50은 경사도가 있어갖고 그냥 넘어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울타리를 다 쳤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 울타리를 타 넘고 이렇게 들어와서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 방금 전에 울타리가 굳이 아니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울타리를 설치를 했지만 또 다른 임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로만 경계선을 표시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고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경계선은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냥 산삼인 줄 알고 캤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이제 댓글을 몇 분은 달아드리긴 했는데 영상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실상 그런 분들은 저희가 언급하지도 않을 것이고 티도 안 날 거예요. 만약에 정말 산삼인 줄 알고 캐 갔으면 저희도 몰랐을 거예요. 캐 간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재배하고 있는 한양삼들의 어떤 그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뭐 이렇게 열대 뿌리 이렇게 해놓고서 그걸 키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백 뿌리, 수천 뿌리, 수만 뿌리를 가꾸고 재배하는 건데 그거에 상당수가 없어졌다라는 것은 의도성 입자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산삼인 줄 알고 캐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일단 불법 침입이죠. 그리고 울타리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경계선만 쳐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일단 내가 봤을 때에 이것은 자연적인 삶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심었다. 그것도 집단화로 심었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알죠. 그게 한두 뿌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집단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일축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잘 안 보는데 보니까 뭐 지켰어야지 이렇게 다른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다 옳은 말이지만 그걸 뭐 누군들 지키고 싶지 않아서 안 지켰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고요. 다만 덧붙인다면 이제 임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건을 접하면 의욕이 많이 상실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또 염려가 됩니다. 임업을 독려하고 임업을 산업화하고 이렇게 참 불철주야 뛰어다니면서 그 일을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으로서 임업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뭐 위축되거나 그런 거는 원치 않습니다. 다만 집단화 시키고 공동으로 한 사람보다는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은 지역을 임대해서 또 내지는 구매해서 재배를 하면 아마 좀 도난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도난을 하는 사람들은 왜 자꾸만 남의 임산물을 훔쳐갈까?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합니다만 일단 처벌이 좀 약합니다. 이번 그 영상 보셔도 알겠지만 그거 훔쳐가면은 그냥 구속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불구속이 돼서 그냥 그거 합의 보고 뭐 이렇게 되면 끝나는 어떤 뭐 캐간 것만 보상해주면 되는 어떤 이런 형식의 이 일처리 또 이게 법 이런 것들은 도난을 근본적으로 막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변호사를 찾아가서 그냥 해결하면 되는데 영상으로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한 분 계셨어요. 딱 한 분. 그래서 뭐 거기서 답변을 굳이 일일이 하고 싶지는 않은데 혹시나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과연 저희가 이 유튜브라는 채널로 여러분들한테 그런 일들을 소개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 사건은 어떠한 방향으로 또 흘러갔을까. 그리고 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임업을 하시는 분들 또 임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임업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 시작하신다면 또 어떨까, 어떠한 반응들이 또 일어날까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올림으로써 인해서 일어나는 또 선행들, 바른 생각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사실 영상을 제작을 하는 거니까 조금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고요. 사실 이 임업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도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해주셨고 저희한테도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제보를 해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댓글로도 저희도 고추 농사한 거 도난 당했다, 아로니아 또 도난을 당했다, 뭐 이런 분들도 꽤 많았고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다만 도둑 잡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훔쳐가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 환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법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개선되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범인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영상에서 나왔던 제가 이제 경찰 분들에 대해서 뭔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올렸던 거잖아요. 영상들을. 저는 그 담당 경찰관들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막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에요. 전 진심으로. 다만 저희가 이렇게 그 사건 당일날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일주일 정도 뒤에 연락을 받았을 때 임의동행으로 처리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검찰로 이제 사건이 넘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때 이제 배신감이 들었던 거예요. 그 분들에 대한. 그분들을 믿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셨지? 제 생각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부당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올림으로써 좀 사건화를 시키고 또
또 많은 분들이 알게 됨으로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바로잡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영상을 올린 것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득실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는 그냥 임산물 도난이잖아요. 임산물 도난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하고 있지만 신고를 해봤자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도, 임산물, 농임산물 절도는 이만큼 심각하다. 전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오늘 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동네도 산을 타시는 분이 있는데 산삼을 주문을 받아 가지고 가기만 하면은 맞춤새로 뿌리를 캐다 준대요. 황당하죠. 아니 산삼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문을 받아서 캐가지고 온다? 그러면 번뜩 드는 생각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나 저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주자. 또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것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적어도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알 것 아닌가. 10,000명에 1명이 절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도는 절도니까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사건 접수를 해서 진행한 우리 경찰관들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시스템이 이렇다면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물론 그 댓글 달아주신 분들 또 메일로 보내주신 분들 저도 화가 나서 그날 112에다가 바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초동 대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도 경무감실인가요? 신고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상황실에 그게 녹음이 다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실은 저도 황당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그분들을 징계하거나 어떤 이런 의도로 이것이 아닌 게 아니고 이게 보편적이고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이게 집행되는 과정이라면 이건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든지 시스템을 개선하든지 인문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들이 전부 똑같은 일을 당했다고. 2달 전에 잡아서 갔다가 신고를 했는데도 아무런 연락을 못 받고 있다고. 본인은 마땅한 어떤 조치를 못 받고 있다. 이런 결과를 전화를 받고 하니까 참 좀 이거는 사회 통념상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이런 사건들이 바로 좀 처리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와 좀 비슷한 사건이 있으셨거나 또는 이러한 사건들이 있어서 좀 부당하다고 느낀 분들이 있으시다면 조금 자세하게 그때 있었던 일들을 저희한테 글로써 적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 댓글에 이메일 남겨놓을게요. 그쪽으로 이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그러한 분들을 또 다 같이 이렇게 취합을 해서 정보들을 그걸 토대로 그분들의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계획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국이나 이런 데다가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조금 제보를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일들이 있으신 분들은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어쨌든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새로 임업을 하시는 분이나 또 임산물을 접하시는 분이나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도난에 대한 어떤 경각심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공익적 기능의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임산물을 재배하시려고 하는 분, 임업에 입문을 하시려고 하는 분 이런 분들에게 첫째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공분을 하고 이런 것들이 목적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정의감에서 그렇게 비롯된 것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아직은 살아있다, 밝은 사회다 이런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오늘도 또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일로 또 보내주셨던 이렇게 법적인 자료들이랑 이렇게 좀 자료들을 좀 자세하게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알려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그 중에는 이제 로스쿨을 다니시는 학생분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또 현직에 있으신 경찰관 분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잘 몰랐을 그런 인연들인데 저희로서는 이러한 일들이 생김으로써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또 알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든든하고 또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자.